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경제를 개선할 담대한 계획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시민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국민 4만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전직 대통령 가족과 유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장까지 걸어 들어가며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공식 일정과 함께하면서 윤 대통령 당선 뒤 처음 공개적으로 나선 자리라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74년 만에 청와대는 전면 개방됐습니다. 3만 명의 관람객이 벌써 다녀갔고 청와대를 통과해 북악산으로 가는 등산로 두 곳도 다시 열렸습니다. 5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며 자유롭게 살겠다는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기록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의 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 조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잠시 뒤 오전 8시 30분 절수와 관련된 특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0번 프리웨이 라시에나가 블루버드 인근에서 차량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오늘 14일 토요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는 무료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은품도 증정됩니다. 타운 내 비어있는 주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숙자로 인한 화재로 추측되는 가운데 이 노숙자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아 당국의 조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웨스트힐스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지난 일요일 마더스데이에 자신의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공범으로 16살의 아들까지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1000명이 마리우폴 아조스탈 지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엘레바마주의 한 교도소에서 동반 탈주한 흉악범과 여성 교도관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성 교도관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로 알려져 있는 마르크스의 아들 마르크스 주니어가 필리핀의 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치의 여왕이었던 이멜다 여사는 이제 독재자의 아내에서 대통령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4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3경기가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멤피스를 101대 98로 꺾고 3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LA 엔젤스 오타니 선수가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프로 경력 최초로 말루 홈런을 터뜨리는 등 4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으로 팀의 11대 3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6.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윤석열 정부가 첫 발을 뗐습니다. 어제 이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5월 빛나는 계절에 국민들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식에서 약속했습니다. KBS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다짐과도 같은 글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군 의장대 경례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 21발의 예포는 국군 통수권 2양을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선 처음 4만여 국민 앞에 선 자리,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라는 의미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겠다며 추진한 집무실 이전, 청와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청와대의 문이 74년 만에 국민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향하던 세종로 1번지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용산 새 집무실 1호 결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7명도 임명하며 5년 임기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도약과 빠른 성장이 양극화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국민과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으며 과학기술이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전의 적극적 활용도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확보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공통의 이해와 가치 위에 만들어져 지속하는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청사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공통의 이해와 가치 위에 만들어진 동맹인 만큼 지속하는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누가 통치하느냐에 영향받지 않으며 미국은 이미 인수위나 새 정부의 관리들과 만나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ecause we have had a chance to already meet with some of the transition officials, some of the incoming government officials, that our alliance with the ROK will endure and that together we'll be able to pursue our interests and to protect our values. 미국 국방부도 한국은 핵심 동맹이라며 항상 더 잘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도 협력하길 고대한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정부와의 새로운 한미 관계는 열흘 뒤 열릴 첫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having a conversation with him about security in the region and, of cours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 의무성 장관으로는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하야시 장관이 기시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어제 취임식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전략적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일본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박진 후보자와 만나 속도감 있게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하야시 장관은 지난달 일본을 찾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한일 정책협의단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한국 측도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환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한일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는 시작됐지만 양국 정부와 피해자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개책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방문한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윤 대통령을 예방해 시진핑 주석은 양측이 편리한 시간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길 바란다며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 오른팔로 불리는 왕 부주석은 윤 대통령 당선 후 시 주석이 당선 축전을 보냈고 방금 전에도 통화했다며 한중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의 밀착 행보가 가속화하는 것을 견제하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왕 부주석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전진하고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존중하고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자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장에 덜어 들어가면서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어제 공식 일정에 함께했는데 윤 대통령 당선 뒤 처음 공개적으로 나선 자리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던 김건희 여사. 주민들의 환호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엔 하늘색 넥타이에 맞춰 흰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내린 대통령 부부. 동서 화합을 상징한다는 뜻으로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대통령 부부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윤 대통령 내외는 단상까지 180m를 걸어가며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떨어져 걸어가던 김 여사. 남편의 손짓에 시민들에게 다가섰습니다. 역대 취임식보다 한층 낮아진 단상에 올라서 가장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취임사가 끝난 뒤엔 내외가 흩어져 내빈을 환송했습니다. 이제 용산 주민이 될 대통령 부부가 가장 먼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과 밀착해 반가움을 나누는가 하면 아이들하고 좀 사진 한번 찍을까? 손 하트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직후 소외계층이나 성장에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던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조용한 소통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에 마련된 새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상징인 봉황과 무궁화가 양각으로 새겨진 책상에 앉아 1호 결재를 했습니다. 국회로 송부할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결재로 장관 7명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3, 4호 결재는 대통령실 정무직과 차관 임명권이었습니다. 앞서 인선을 발표한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일괄 임명함으로써 장관 임명 지연에 따른 대행체제 준비를 갖춘 셈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집무실 가운데 놓인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환담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행사하시는 동안 하늘에 무지개가 떠 시민들이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적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취임사 내용을 놓고 김 비서실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박수가 나왔다. 취임 연설을 너무 힘있게 하시더라. 고치를 받은 건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새 대통령실은 백악관 웨스트윙과 비슷한 구조를 표방합니다. 같은 층에 부통령실과 비서실장 그리고 오수석실, 경호처장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통관실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고 이야기를 나누듯 윤 대통령도 한 공간에서 참모들과 격이 없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한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10일 화요일 남가주안의십니다. 오늘은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하겠습니다. 남가주안을 오전까지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오후에는 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의 최저기온도 4, 5도가량 떨어져서 이른 아침에는 보다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로 출발하고 내일은 낮 기온도 오늘보다 4, 5도가량 올라서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고 금요일과 또 주말까지는 85도에서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5도, 해안 지역은 64도, 5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는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5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선상입니다. 레이크 휴즈 로드와 만나는 지점 히드앤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선상 105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인디아나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히드앤런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 밸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히드앤런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60번 이스트 선상 인디아나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역시 히드앤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In the LA area, they'll come in just a few hours when LA Mayor Eric Garcetti joins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officials later this morning to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on these new water restrictions that will be applied for LIDWP customers. The agency has so far given very few details on these changes and how these rules will be applied to its more than 681,000 customers, but they are expected to be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는데요. 잠시 8시 30분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LA DWP 수도전력국이 물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1회 야외에 물주기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늘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LA DWP가 어떠한 절수령을 발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DWP 이용객들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물 사용 규정과 절수 노력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의 발표는 이 8시 45분쯤 이글락 지역 최근 가뭄에 잘 견디는 정원을 가꾸기 위한 LA DWP 무료 워크숍을 위해서 마당을 제공했던 주택 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초폴의 이 해당 지역 시의원과 DWP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야외에 물 주는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LA DWP 이용객들에게는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역대 가장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58개 카운티 모두 가뭄 긴급 사태에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호수 수위가 내려가 바닥에 가라앉았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네바다와 애리조나주 접경에 있는 인공호수 미드호에서 지난 1일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이 유해는 1970년도 아니면 80년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뼈에서는 총상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유해는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지나던 일행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 경찰서 강력계 형사인 레이 스펜서 경위는 피해자의 몸에 걸쳐진 옷과 신발 등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K마트에서 팔던 것이라고 이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펜서 경위는 라스베가스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유해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각종 과태료 미납 시 부과하는 연체료를 50%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상당수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 연체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매체 캘 메타스는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해당 연체료를 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자 주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아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뉴섬 주지사는 새 예산 법원 연체료 관련 지원금 5천만 달러를 포함하고 연체료 상한액을 150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 정치인과 연체료 폐지단체는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시 내야 하는 연체료를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초과 세수가 680억 달러나 예상된 만큼 연체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경범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때 숨은 비용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숨은 비용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부담하는 연체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경범 과태료 연체료는 최대 3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 상당수가 납부 기한을 깜빡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단행동을 할 경우 과태료 35달러, 미납 시 연체료는 300달러입니다.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연체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각종 연체료로 걷어들이는 세입은 한 해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0%는 지방정부 등 법원 운영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연체료를 50%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제안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규를 어긴 사람들에게 연체료를 깎아달라는 얘기,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새벽 LA 한인타운 복판에 비어있던 한 낡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숙자로 인한 이 피해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 차원의 조처가 시급하다는 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일 이른 아침인 4시 52분경 한인타운 웨스턴과 맨하튼 플레이스에 위치한 포어플렉스 다세대 주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낡은 건물이 불타면서 시뻘건 화염이 낡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새 아파트 건물을 위협하며 아슬아슬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3819 웨스트 팔각길의 2층짜리 포어플렉스 건물에는 32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48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국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화재 현장 주변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노숙자들 때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비어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 건물에 평소 노숙자들의 출입이 잦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에 탄 다세대 주택 앞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인이 붙어있을 뿐 1년여 동안 방치되었던 것으로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화재 현장 바로 앞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 홈리스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며 비어있는 타운 내 낡은 건물에 홈리스들이 지는 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eah, it's very insecure because too many people, they don't live here, so they're coming from different places to stay here, especially night times, but nobody care, the police don't care. 불이 난 다세대 주택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빙 둘러싸여 있어 새 아파트에 입주한 한인들이 이어지는 화재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 씨입니다. 불편하죠.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첫째가 길이 너무 지저분해. 또 이렇게 집들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드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화재가 난 것 같아 그래요. 화재 현장 바로 옆에 주택가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은 이날 화재로 불안감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밝혔습니다. So frustrated because it's close to my building and the police is wake me up very early, like 5 in the morning, and the smoking is so it's bother everybody, you know, because it's coming inside in the room. 특히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사방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타운 내 폐건물들을 철거하고 노숙자를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재 현장 앞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이 씨입니다. 그럼요. 많이 나죠. 뭐 그렇죠. 뭐 일단 이거 철거를 해야 되는데 뭐 철거한다는 편지를 받아본 것도 언제 할지는 몰라요. 어정간에 뭐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이죠. 맞아요. 타운의 노숙자들로 인해 주민들이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화재 발생 위협까지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사우스 LA 사우스파크 지역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하던 70대 한인 업주가 강도로 추정되는 범인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대낮 야외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평소 그가 친절한 업주였다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입니다. 지난 5일 사우스파크 지역 54가와 메인스트리트 교차점 코너에 위치한 작은 몰에서 흑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70대 아시안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LAPD가 자세한 피해자 신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웃 업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한인 이모 씨로 해당 몰에 입주해 있는 24시간 오픈 코인 라운드리를 운영하는 업주였습니다. 그는 이 몰 주차장에서 범인에게 당한 후 이웃 업소 앞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업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 업소들은 이번 범행이 증오나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 금품을 빼앗으려는 강도 시도가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모 씨는 평소 손님과 이웃에게 친절해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의 손님이었다고 밝힌 한 라티노 주민은 매우 친절하고 가게에 찾아오는 모든 일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손님으로서 나는 항상 만족했고 이렇게 좋은 이웃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니 라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인 14일 LA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푸짐한 사은품도 증정되는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정효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클레버케어가 주최하고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관하는 제1회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올림픽과 베렌도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최 측인 클레버케어를 비롯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인가정상담소,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인 MCCN, 굿네이버스, DNC 인터내셔널 등 타운 내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참가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제공하며 행사장의 부스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홍보하고 푸짐한 구디백도 나눠줍니다. 주최 측인 클레버케어에서는 혈압과 혈당, 안과 검진 등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클리닉 MCC에는 이날 치과 트럭을 동원해 무보험자나 서류 미비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선착순 40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스크린 검사를 통해 당일 치과 치료를 받으며 이날 행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주민들 가운데 신경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추후 신경치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이날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정신건강, 약물 중독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도 이날 부스를 마련해 가정상담소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세미나와 심리건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스트레스 해소볼, 지압용품, 세니타이저 등이 들어있는 구디백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DNC 인터내셔널은 이날 건강박람회 참가자 중 메디칼 수혜 대상자들에게 무료 셀폰과 태블릿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단체 굿네이버스는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무료로 커피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날 건강박람회 참가자들 가운데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를 모두 방문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왕식품에서 제공하는 꿀밤과 바카스 등 스낵과 리차드 호프만에서 제공하는 무료 타월, 그리고 4.5파운드의 쌀 한 포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됩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되는 커뮤니티 건강박람회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에 398억 달러 추가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의 군사 지원과 인도적 지원 예산을 34억씩 68억 달러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지원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하원은 예상되고 상원 지도부도 이후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예산은 별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군사 원조 200억 달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33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예산을 함께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의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원 물자 선적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지원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1000명이 남부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제철소에는 다친 군인 수백 명과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어제 언론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군인이 제철소에 남아있고 이 가운데 수백 명은 부상한 상태이며 다친 군인 상당수가 중상이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한 러시아 군에 맞서서 아조 연대를 비롯한 방어군이 최후 저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초 이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군 2,000명이 버틴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속된 러시아군의 공세로 인해 이 전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인 대피 작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제철소에는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탈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의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섰고 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이완 포위 훈련을 벌였습니다. YTN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이 지난 1일 일본 나가사키 서쪽 350km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구축함 5척과 호위함, 보급함까지 모두 8척이 출현해 일본의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오키나와 왼쪽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필리핀 해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은 이곳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3일 이상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은 타이완 남서쪽에도 군용기와 군함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유사시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포위 또는 봉쇄를 하는 연습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 군이 고전하자 중국도 대비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이른바 비대칭 무기를 타이완에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격할 경우 타이완도 휴대용 미사일인 스팅어나 제블린 등으로 기세를 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탱크나 대포, 헬기 등 전통적인 무기뿐 아니라 소형 공격용 드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의 유사시를 대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식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주된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내놓은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과 전쟁으로 인한 원유 시장의 혼란 등이 이미 부분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가을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급격하게 변한 금융 상황을 반영한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연방법원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3급 심의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독재자 마르크스의 아들 마르크스 주니어가 대통령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치의 여왕으로 불렸던 마르코스의 부인이 이멜다는 남편에 이어 아들의 집권을 또 보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판세는 기울어졌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가 레니 로브레도 후보를 2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이제 36년 전 아버지와 함께 쫓겨난 말라카낭 대통령궁으로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마르코스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보도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 마르코스와 남부 두테르테 가문의 사실상의 연정이 시작됩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선거 기간 내내 아버지 시절 독재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SNS 홍보로 이들 일가의 수조원 재산이 부정축제가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받은 금괴 때문이라고 믿는 국민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며 킹메이커 역할을 해온 어머니 이멜다 여사가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필리핀의 새 지도자가 두테르테에 이어 친중 행보를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과거를 망각한 것인지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선택한 것인지는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자의 앞으로의 6년의 임기가 말해줄 것입니다. 마닐라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2라운드 4경기가 진행 중인데 4경기 가운데 3경기가 2승 2패 동률입니다. 어제 보스턴이 밀워키를 116대 108로 꺾으면서 세 번째 경기가 2승 2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2승 1패로 앞서고 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 간의 경기는 멤피스가 이겼으면 2승 2패, 그러면 플레이오프 2라운드 모두 2승 2패로 접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었는데 골든스테이트가 어제 101대 98로 승리하면서 유일하게 한 경기,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 간의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3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어제 홈 경기에서 멤피스를 101대 98로 꺾으면서 플레이오프 결승 진출, 서부주 결승 진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38분간 32득점, 어시스트 8개, 앤드류 위긴스가 17득점을 넣으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위긴스는 리바운드 10개로 수비에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냈습니다. 멤피스에서는 부상으로 결정한 자모란트의 공백이 컸습니다. 대신 출전한 타이어스 존스가 41분간 19점을 넣었고 카일 앤더슨도 17점을 못했지만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접전을 벌이긴 했지만 골든스테이트의 마지막 승부에서 한 끗이 모자랐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공격수 은케티아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같은 조인 가나 국적을 선택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케티아는 이번 주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은케티아는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활약했습니다. 시즌 내내 후보였는데 최근 기량이 급상승해 어느덧 아스널의 주전 공격수로 부상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나 출신인 은케티아는 잉글랜드 국적으로 청소년 대표까지 뛰었지만 해리케인과 스털링 등 공격수가 즐비한 성인 대표팀에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가나 축구협회는 은케티아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가나 국적을 선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은케티아 외에도 가나는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와 사우샘프턴 살리수 등 이중 국적 선수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이 만약에 가나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공격력을 신장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 살리수 선수가 만약에 또 센터백 라인에 들어온다면 센터백의 어떤 조화로움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향상될 공산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중 국적 선수들의 이동이 현실화하면 피파 랭킹 60위 가나는 전혀 다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이 13일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중요한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은케티아와 손흥민의 월드컵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리그 20호 골 고지에 오른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하는 파워랭킹에서 살라흐를 제치고 1위에 오르며 아스널전 득점 사냥을 겨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어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 그리고 또 오타니 선수 맞대결 기대가 되기도 했었죠.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 쇼헤이,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는 Ohtani's never hit a grand slam until now! There he is! Segoi! Angels, second of the night for Shohei Ohtani. My man Mark Hoover said you put it out there. 스고이! 라고 하죠. 예. 어제 팍스 TV를 통해서 중계된 엔젤스의 경기인데 해설자가 오타니 쇼헤이의 말루 홈런을 놓고 스고이! 일본 말로 칭찬을 해대는 얘기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말루 홈런을 포함해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면서 어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타니는 6회 마이크 트라웃과 백투백 홈런을 합작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7회 무사 말루에서는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말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일본에서 프로야구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와서도 어제 말루 홈런이 생애 첫 말루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통산 어제 홈런이 99호 홈런도 밟았습니다. 한 개만 더 추가하면 이제 메이저리그 100호 홈런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4타수 3안타 5타점 3득점 타율 2할 5푼 1리까지 끌어올렸고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